안녕하세요. 온킹의 박프로입니다. 온킹 채널에서 온킹 다방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게스트분을 초대해서 여러 가지 좀 팁들과 어떤 정보들을 좀 전달받고 구독자들의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저희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 온킹 다방 코너입니다. 이번에 첫 출연자로는 정말 지금 유튜브에서도 좀 많이 좀 출연도 해주셨고 낚시업계에서 되게 많은 도전을 되게 많이 하시는 캐치크로우 김재경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캐치크로우라는 루어 낚시 브랜드의 이제 과장을 맡고 있고요. 온킹 채널을 저도 이제 즐겨보고 있는데 제가 첫 출연자라는 게 좀 얼떨떨하긴 해요. 굉장한 영광입니다. 지금 낚시가 지금 시즌이라고 좀 들었는데 네. 너무 어렵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유튜브 쪽에서도 많이 좀 출연하시면서 셀러분들이 많이 문의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가장 어떤 것들을 많이 좀 궁금해 하시나요? 제일 아무래도 관심들이 많으신 부분이 브랜드에 대한 것 같아요. 뭐 네이버가 기사화돼 있고 아시다시피 네. 브랜드 스토어나 뭐 쇼핑 라이브 민다고 이거 누차례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셀러분들의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거의 대부분 1차원적인 이제 심사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거의 주력이고 어떻게 이게 자기도 모르게 통과되신 분들이 이게 이걸 어떻게 써야 되죠? 활용법들. 네네 뭐 네. 그런 거 많이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이커머스 경력은 저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네이버에서는 자꾸 답변에서는 뭐 인지도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적합성 다 따져서 통과가 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본인분들은 그 기준을 모르겠다. 뭐 네네. 이게 거의 9할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랜드 카탈로그가 2020년 1월 달에 이제 서비스가 오픈되면서 애매모호하게 기준을 안 알려주잖아요. 심사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많이 그런 문의를 하신다고 좀 말씀 주셨는데 통과가 될 때도 왜 통과가 됐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셀러분들도. 제가 만나뵀던 분들 중에 통과가 된 상태로 그 다음에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본인이 왜 통과가 됐는지 잘 모르십니다.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네. 됐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브랜드 카탈로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온킹 대표님 때문에 제가 2년 전에 알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아마 파고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2년 전에 저한테 알려주신 장본인이잖아요. 이제 이런 게 생길 거다. 네. 그때 이제 덕분에 제가 플레이윈도우도 들어가서 미리 준비를 했었는데 네. 저는 아무래도 브랜드 패키지를 만든 이유가 지금 난잡하게 이렇게 키워드가 범위가 넓어져 있는 이런 거를 네이버가 정리를 하고 싶어 한다까지만 이해를 하고 있고 이제 진짜 브랜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님 말씀대로 그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네. 브랜드 스토어를 들어가야 되는데 브랜드 스토어에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판매량이 얼마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희 브랜드 자체를.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러면 한 10분 중에 7분 정도가 그거 말고 로직이 강해서 이렇게 순위가 좀 빨리 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네. 또 지금은 좀 힘 많이 빠진 거 알고 계시죠? 그쵸, 그쵸. 그렇죠. 작년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힘이 어마어마했죠. 작년 여름에는 정말 로직이 바뀌면서 네네. 그 카탈로그 점수가 가장 높을 때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기준이에요. 어차피 짧은 기간이지만 잠깐 뭔가를 알아냈다고 해서 지속되는 건 아니구나. 시간을 최대한 쏟는 걸 줄이고 카탈로그 형태로 내가 가격 비교를 묶어야겠다라는 상품이 있으면 묶는 걸 권해드리고 그 시간에 이제 진짜 브랜드 스토어를 목표로 진짜 브랜딩을 해야 된다. 네네. 내 브랜드라는 거. 정리를 해보면 이제 브랜드 패키지에 통과가 되어서 카탈로그나 가격 비교 관리를 하고 네. 그다음에 브랜드 스토어의 전환을 목표로 일단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러면 브랜드 스토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브랜드 스토어요. 이제 네. 여기서부터는 참 고난의 시작이죠. 네. 대부분이 이제 사업을 전제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심리적인 거, 그다음에 유통망 확보, 바이어를 뚫어내는 모든 것들 모두가 바이어죠. 셀러분들이 이제 브랜드라는 건 뭔지 알겠어. 네. 나도 이제 상표가 있어야 하고 찾아오시는데 그 다음에서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상표를 가지고 상품을 생산해 내시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네. 가격 설정 같은 부분도 시작이 잘못돼서 네. 그냥 결국은 상표만 붙은 셀러에서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상표를 등록하는 거는 이제 특허청에 해서 이제 상표 등록을 하는 거 최근에는 그러면은 기간이 얼마나 심사 기간이 걸리나요?
통상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1년이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속행으로 진행하시면 비용을 좀 더 한 30만 원 정도 더 내고 네. 6개월짜리도 있고 빠르게 하면 또 3개월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브랜드 패키지를 뒤늦게라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로직이 지금 카탈로그 점수가 작년에 대비해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네. 앞으로의 방향성에서는 꼭 취득을 해야 된다는 거는 느끼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봐요. 연락이 오시면 그럼 갖고 계신 그 상표 준비하고 있는 브랜드 이름이 뭐예요? 하고 제가 검색을 해보거든요. 네. 처음 시작하시니까 당연히 웹상에서는 그 어떤 기록이나 브랜딩에 대한 뭐 기초 준비 같은 게 안 돼 있는 경우들이죠. 네. 그러면 그분들도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빨리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빨리 딴다고 해도 네네네. 상표가 떨어진다고 해도 심사에 통과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1년짜리 하시고 그 기간 1년 동안에 이제 기본 검색량이나 이런 거 늘릴 수 있는 마케팅 같은 거를 병행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동안에 뭐 상품의 리뷰라든가 그렇죠. 판매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 쌓아나가서 브랜드 패키지를 상표 등록이 오면 바로 준비하는. 아이본 마스크라는 분 대표님이 네. 작년 6월인가?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막 이렇게 연예인들 나오고 막 그래서 네. 되게 큰 회사인 줄 알았어요, 저도. 네네. 근데 사실 아니었거든요. 1인 기업이고 그 누구 지인을 통해서 잠깐 마스크에 이렇게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네. 모델을 잠깐 쓰신 분인데 네이버에 이제 툴 같은 걸로 네. 그 아이본 마스크의 키워드가 언제 등장을 했는가를 네. 보시면 아마 얼추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인지도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브랜드 패키지를 대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은 이제 1년짜리 준비하셨고 지난달에 통과 결국 되셨죠. 그동안에 이제 마케팅이나 블로깅 뭐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하셨거든요. 상표가 나오는 기간 동안에 그 프리미엄 업체들이나 이렇게 클릭량이 많은 곳에 영업을 많이 뛰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준비하시면서 천천히 하셔도 네. 급할 게 없다. 그죠. 상표가 출원되고 이제 완료가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마케팅을 통해서 그 브랜드의 검색량을 좀 늘려놓고 그렇죠. 네, 판매량도 늘려놔서 상표 등록증이 딱 통과되자마자 이제 바로 브랜드 패키지가 승인되는 케이스네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나왔는데 안 되니까 이제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 네네. 브랜드 패키지가 안 되니까. 네, 왜 안 되는지 모르고 심사 대상 브랜드가 아닙니다. 네. 넘어가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자꾸 수치를 찾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도대체 이 기준의 수치가 뭔가 이제 거기에 매몰되는 시간이 네. 저는 아깝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참고로 브랜드 패키지를 들어가고 싶으신데 너무 답답해서 지금 못 들어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제 온킨 박프로 이메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대표님 때문에 2년 전에 존재를 처음 알았으니까 꽤 업계에서 빨리 알게 된 거죠. 아, 네네. 거의 한 1년 정도까지는 낚시시장 전체에서 저희 혼자의 독주 무대였어요, 사실. 아, 그 브랜드 패키지 그렇죠. 이를 낚시 브랜드 중에서 거의 최초이자 거의 유일무이한 작년까지 그런 원래 브랜드셨네요.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작년까지는 무슨 테스트까지 가능했었냐면 상품 수가 25만 개 정도 되는 중형 키워드였어요. 저희가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1페이지를 도배하는 경우도 있었죠. 1페이지에 해당 키워드를 치면 브랜드 카탈로그 쭉 내려오고 저도 그때는 잠깐 설렜죠. 아, 이게 신인가? 내 자신이 신이 된 기분이었는데 네. 근데 잠깐 경험하고 깨달은 거는 의미가 없다. 지금 뭐 다이아라든가 되게 많은 낚시 브랜드들 다 이제 브랜드 패키지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죠? 아직도 안 들어와 있어요. 아직도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측에서는 이제 저희 시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본사 담당자님 계시죠.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한테 단톡방이 있어요. 이렇게 언제까지 이제 상품명을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좀 알려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이제 기존에는 네이버에서 하지 않았던 이제 좀 시장 개입이 있지 않나. 그만큼 저는 이걸 뭘로 보고 있냐면 이제 빨리 바꾸고 싶어 하는구나. 저희가 너무 늦으니까. 그래서 뭐 4월 달까지는 뭐 상품명 이쪽 장비는 뭐 이렇게 맞춰주세요. 네. 그러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로직으로는 AI가 자동으로 그걸 묶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그 브랜드사한테 자 이제 카탈로그 전환하십시오. 이렇게 바꾸는 게 아마 빠르지 않을까 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수많은 낚시 브랜드 중에서 약간 그 디지털 전환이 정말 빠른 캐치크로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브랜드를 만드는 게 그 네이버의 브랜드 패키지 가입을 위해서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이 셀러분들은 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지가 정말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도 대표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네이버가 제가 이해한 대로 브랜드 카탈로그를 만드는 이유가 그 카테고리 정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 DB라고 하죠. 네. DB가 너무 많은 사입셀러랑 위탁 셀러분들이 존재를 하다 보고 거의 최근에는 50만까지 되고 특히나 그 위탁셀러 같은 분들도 한 명이 사업자를 또 나눠가지고 또 뭐 8개, 10개 이상의 스토어를 구축을 하다 보니까 너무 동일한 제품에서 동일한 썸네일의 많은 제품들을 정말 많이 제가
5천만 개 이상 본 제품도 있었거든요. 한 가지가요? 한 10가지가요. 10가지 5천만 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아마 네이버는 그 DB를 줄이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네이버가 지금 계속 정책이 바뀌는 것들도 1번에 대한 옵션과 이런 거를 상품명에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거를 위반했을 경우에 상품을 삭제시키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 소비자들이 되게 불편해하는 것들 계속 싫어할 것 같고 네. 그거에 대해서 브랜드 본사에게 아예 권한을 줘버려서 웬만한 것들은 직접 해라. 카탈로그도 직접 생산하고 잘못된 정보 있으면 삭제할 수 있게끔 요청을 주면 네이버 삭제 바로바로 해주겠다. 삭제도 일반 사람들이 친구해서 삭제하는 거랑 그 브랜드 패키지 업체들이 삭제하는 거 좀 속도가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네이버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여쭤보는 게 이제 그러면 도대체 브랜드가 뭐냐 이렇게 네.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사람들한테 좀 기억에 남게 만드는 게 제일 핵심인 것 같고 잠깐 반짝한 회사들이 한 4, 5년 정도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특정 플랫폼에서 적응을 잘해가지고 네. 근데 팔로가 너무 거기에 하나에 국한이 돼 있어요. 이게 위기 대응 능력이 너무 안 된다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브랜드라는 거는 제 기준에서는 모든 사람이 많이 알고 네. 그냥 어디를 머리를 이렇게 돌려봐도 눈에 띄고 네네.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브랜드를 기억하고 그것도 인지하고 잊혀질만 하는 다시 생각나면 다시 찾게 되고 그런 것들을 그쵸. 말씀 주시는 거죠. 아이템마다 좀 특성은 다를 수 있어요. 네. 습관적으로 뭐 예를 들어 쿠쿠다스 뭐 이런 네네네. 거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머릿속엔 다 있죠. 네. 브랜드죠. 초코파이도 지금 앞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초코파이 하면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건 정이죠. 정이죠. 근데 왜 정인지는 잘 몰라요. 네. 그냥 정이랍니다. 왜냐면 저희는 배고픈 시대를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럴 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군대가 떠오를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이 제가 느끼기로는 저희도 지금 회사가 크진 않지만 23년 동안 지속을 할 수 있었던 게 네. 낚시 시장도 가만 보면 특징이 있어요.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장르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달라드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속해 있는 상품들의 단점이 뭐냐면 유행을 빨리 탄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신제품을 출시하면 바로 카피가 나옵니다. 그러면 네. 그 상품의 수명이 2년 정도? 그럼 거기에 들어간 MOQ라든가 생산 비용이 네. 한 2년 정도 지속해가지고는 그 회사가 이익을 봤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게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브랜드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정말 좀 이해가 좀 잘 되는데요.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많은 셀러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품을 생산을 해서 저거에 대한 상품 판매가를 얼마로 설정을 할까? 곱하기 며칠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좀 컨설팅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컨설팅 도와드리고 있는 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혼자 많이 팔려고 하지 말고 네. 혼자 파시는 것도 자기가 가격을 지켜서 이유이시 팔면 네. 물건이 팔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랑 더불어서 이제 유통을 강조드리는데 유통 시장이 아무리 축소가 된다고 해도 형태가 바뀌는 거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1인 셀러분들이나 브랜드사들이 혼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시장 파이의 계산법이 브랜드사 주인으로서 목표를 잡으신다면 바뀌어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의 시장 점유율만 봐도 네이버가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하는데 17%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네네. 뭐 아시겠지만 2위가 옥션 지마켓 신세계 15%, 네. 3위가 쿠팡 13%. 네. 대한민국 전체 시장의 이커머스 1년 거래액이 130조 원대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서 1위하고 있는 플랫폼이 15%, 17%의 점유율. 네. 거기서 특정 키워드에 내가 메인 키워드에서 1등을 찍고 있는 상품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아마 한 3%도 안 되는 소비자들을 상대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밖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소비자 가격으로 셀러 기준의 가격을 책정을 보통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통을 말씀드려도 그 유통 마진을 확보할 수가 없는 단계로 출발을 한 거예요. 애초에. 근데 거기서 이제 딜레마가 오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품 생산하는 원가가 10,000원인데 그냥 네이버 쇼핑에서 빨리 팔려고 13,000원, 15,000원으로 지금 책정하면 셀러에 대한 기준으로 그렇죠. 네, 생각을 하는 거고 유통이나 브랜드의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카테고리만 좀 다르겠지만 곱하기 몇 네.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10,000원에 자기가 상품을 생산한 거잖아요. 네네네. 어떤 기존의 업체들한테 물건을 받아서 매입 가격이 10,000원이면은 오히려 방어가 될 텐데 네. 자기가 10,000원의 공장 출고가를 생산을 했다는 거는 이미 거기에 대한 기여비용이나 MOQ를 많이 생산했다는 뜻이잖아요. 예. 상표는 붙였지만 13,000원, 14,000원 아니면 15,000원대 자기가 5,000원만 먹어야지 이제 이런 계산이 이제 위험하다.
네. 왜냐하면 재고가 늘어날 거예요, 결국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공장 출고가의 중계산을 염두에 두고 시장 확보를 크게 보시는 분들은 브랜드 파워에 따라 다르겠지만 곱하기 4, 예를 들어 10,000원이면 소비자가를 40,000원에 책정을 해야 예. 중간 유통과 정상적인 시장 파이가 나온다는 거죠. 셀러분들의 계산법으로는 쥐들이 10,000원에 생산을 해놓고 소비자가가 40,000원? 네. 그럼 회사가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회사의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창고 저장 비용이라든가 포장재 정말 잡다한 게 꾸준히 1년 내내 들어가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곱하기 4라는 평균치가 공식은 아니에요. 네. 업체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최소 그 정도는 해야 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금형 제작 비용이라든가 초기 생산 비용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맞아서 간신히 회사가 유지될 수준이라는 거예요, 현실은. 사실 저도 최근에 이제 골프가 되게 붐이잖아요. 그래서 네. 골프 의류 업체들이랑 최근에 엄청 많이 미팅을 했었는데 최소가 곱하기 4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원단의 그 재료비에 곱하기 최소 4. 그렇죠. 네, 왜냐하면 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샐러드, 뭐 CS, 반품, 재고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곱하기 4가 최소라고도 저도 들었습니다. 일본의 조금 더 큰 회사는 곱하기 6까지 하는 데도 있고요. 음. 사실 우리가 원가를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지금 우리가 구매하는 소비자 가격 대비 원가는 굉장히 낮죠. 네. 사실 뭐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게 정상적인 거죠. 보통은 제조적인 측면에서는 뭐 금형 제작비 네네네. 뭐 이런 게 만약에 뭐 사출 금형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미팅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회사들은 그렇게 측정을 하는 것 같고 브랜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회사들은 자신감 있게 곱하기 6까지 하는 회사도 저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뭐 위탁셀러나 사입셀러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최저가로 되게 전략을 잘 피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나서는 정말 한번 브랜드를 꿈꾸면서 단순하게 가격을 따라가면서 이제 세일즈를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잘 만들고 브랜드의 가치를 잘 만들어서 그 소비자한테 좋게 제공해 준다? 그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랜딩을 이제 이런 얘기를 질문을 주시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일단 저는 살아야 되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은 게 시작부터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브랜드를 네. 꿈꾼다면. 네네. 아이템이 하나밖에 없어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하셔서 기본 판매량을 맞춰내신다면 네. 다 되는 거죠.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수출도 가능하고 지금 유통망도 이미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고 네. 어떤 상황에서도 변곡점 뭐 가격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이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지금 컨설팅 하고 있는 친구 중에 젊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친구도 아이템이 하나예요. 정말 8,000원짜리. 근데 그 친구는 벌써 3달 만에 프리미엄 업체들 포함해서 37개의 거래망을 다 뚫어냈고 37개요. 이 친구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셀러로서 활동을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 주문건 확인하면서 뭐 그렇죠. 고객이 2개, 3개 막 이렇게 팔다가 도매 거래처에서 막 박스 단위로 뭐 3박스요 이렇게 주문이 들어온 게 기분이 좀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확 물건이 빠지니까 그런 식으로 유통망을 확보해 가고 네. 내 스토어 하나로서 홈이홈 그 친구 이름이 홈이홈인데 브랜드 네네. 이름 이걸 노출시키는 그 영향력하고 37개 업체에서 자기 브랜드가 노출되는 이 영향력은 광고 CPC 광고도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향력의 차이가 다르다. 거기에 이제 사람의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는 이제 브랜드 광고 영상 같은 것도 네. 저도 이제 직접 찍고 있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네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합니다. 근데 해야 될 이유는 좋은 얘기 들었어요 하고 모두가 알고 있어요. 당장 막연한 이유는 경험이 없는 거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스스로 오늘 해야 될 일을 캘린더를 쓰고 자기가 옛날에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실천을 하는데 자기도 해야 될 이유를 스스로 나는 워렌 버핏한테 오늘 점심 먹으면서 이런 비전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건 자기가 스스로 하는 마인드셋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